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동남아의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물고기와 수영도 하고 푸른 바다를 보며 맥주 한잔 하는 상상,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래서 저렴하게 그것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여행은 외국이라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여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예약했는데 쇼핑만 계속 시키고 가이드 및 기사 팁에 선택 관광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주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힘들고 바가지 요금에 이제 해외는 절대 안 간다 라는 분들도 계시죠. 여행은 제대로 안 하고 짜여진 시간에 시달리고 오는 경우가 많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 그것도 필리핀 보홀을 가장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자유여행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준비하시고 저렴하고 자유롭게 필리핀 보홀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50대에서 70대 분들도 자유여행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홀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단계는 총 6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여행지 선정.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듯 여행지는 필리핀 보홀입니다. 코로나 이후 인천에서 보홀까지 직항이 생겨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여행지죠. 두 번째, 항공권 예약. 동남아 여행지의 경우 새벽 출발 새벽 도착으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항공편이 많은데 낮 시간에 여유롭게 그것도 저렴한 저가 항공으로 다녀올 수 있는 항공편이 생겨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세 번째, 숙소 예약. 이 부분이 참 힘들어요. 각자 스타일에 맞는 숙소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추천해드리기 애매하지만 저가, 중가, 고가식으로 추천해드릴 테니 본인 취향에 맞는 숙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투어 예약. 보홀에는 참 다양한 투어가 있는데 현지 한국인 여행사와 현지 필리핀 여행사가 있습니다. 저렴하기는 현지 필리핀 여행사가 가장 저렴하니 현지 필리핀 여행사로 예약하면 되죠. 다섯 번째, 먹거리 및 교통편. 공항에 도착하면 숙소까지는 어떻게 이동할 거며 투어할 때 뭘 타고 다닐지 그리고 어떤 걸 먹어야 맛있는지 그것도 알짜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여행 준비. 모든 예약이 끝났다면 간단한 준비물, 환전, 의류 등 여행지에서 꼭 필요한 간단한 사항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필리핀 보홀 5에서 70대 분들도 보다 자유롭게 자유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여행지 선정입니다. 저렴한 물가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리 카사고핑, 고래상어 투어, 초콜릿 힐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 사랑받고 있는 여행지가 바로 보홀이죠. 특히 수중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 한 번 가면 오라오라병에 걸릴 정도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여행지입니다. 여기서 오라오라병은 한 번 방문하게 되면 계속 보홀이 생각나서 오라오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병명이 생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죠. 필리핀 보홀은 11월부터 5월까지가 건기, 6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로 건기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지만 우기라고 우리나라처럼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콜송으로 막 쏟아붓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날씨라 여행지에서 비 때문에 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우기라도 재미있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올 때는 피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항공권 예약. 네이버에 스카이 스캐너를 검색하고 출발지 인천공항, 도착지 보홀을 선택한 다음 날짜를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선택하면 인천 출발 시간이 오전 9시 10분, 보홀 출발 시간이 오후 12시 10분인 낮 황금 시간대 가격이 1인 345,915원에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 이외에도 다양한 항공편이 준비되어 있으니 본인이 생각하는 여행 시간에 맞는 항공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르실 때 경유라고 써있는 건 절대 예약하시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 조금 더 싸게 나올 수 있지만 여행시간이 8시간이 넘습니다. 다른 공항을 들렸다가 보홀로 가는 경유 비행기니 꼭 확인해 보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가격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결제? 아니죠. 더 저렴한 곳이 있나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제주항공을 타고 가는데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가 더 저렴한 거 아닐까? 확인해보죠. 같은 시간 같은 항공사인데 9시 10분 비행기는 표가 없어요. 임의로 오전 7시 20분을 선택하고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플라이가 있고 플라이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라이는 기내 수화물 10kg 한 개만 가능하고 위탁 수화물을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죠. 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익이지만 위탁 수화물을 맡기실 분들은 꼭 플라이백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니 67만 3,400원? 훨씬 비싸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어때 아구다 등 숙박 예약 어플에도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비교하신 다음 예약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숙소 예약.
개인 취향에 맞게 3가지로 숙소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가형으로 추천드리는 숙소는 알로나 데트로피카나로 2인 조식 포함 1박에 약 4에서 5만원 내외입니다. 나는 숙소에서 잠만 잔다 고 생각하는 활동적인 분들께 추천드려요. 공항에서 1.7km 엄청 가깝고 차로는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공항 이동이 너무 편리합니다. 14개의 객실로 구성된 알로나 데트로피카나는 외부에 아담하고 깨끗한 수영장도 있고 객실 내부도 넓고 깨끗한데 침대도 폭신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지내기 너무 좋죠. 번화가인 알로나 비치까지 약 5분 툭툭이로 50에서 100페소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무척 좋습니다. 다음은 중가형 추천드리는 숙소는 팡라오시 리조트입니다. 공항에서 7.5km 툭툭이로 15분 정도 걸리는 볼 북쪽에 위치해 있는 리조트로 특히 스노클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숙소죠. 정어리 때의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하는 스노클링 포인트 나팔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리조트 바로 앞 수중 환경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짜팔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정객실 오션뷰로 그리 크지 않은 리조트지만 객실도 깨끗하고 넓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레스토랑 음식도 맛있고 저렴해서 조용히 호캉스를 즐기기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주문에 맥주 한잔 하면서 바로 앞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저녁 노을도 바라보면 너무 낭만적인 숙소죠. 하지만 번화가인 알로나 비치까지 약 10km 툭툭이로 20분, 가격은 200에서 300페소가 나오기 때문에 투어나 맛집 탐방이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가형 알로나 데트로피카나에서 2에서 3박 하면서 투어를 즐기고 마지막 날 1에서 2박은 팡라오시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공항 셔틀 서비스는 8시에서 2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숙박하시면 편리하게 공항까지 이동도 가능합니다. 고가형으로 대표적인 해남 리조트 타왈라, 알로나, 프리미엄 코스트가 있지만 가격이 1박에 35만원 내외입니다. 성수기는 훨씬 더 비싸고요. 네, 맞습니다. 금액적인 부담이 없다면 해난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죠. 보홀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리조트로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난 무조건 휴양이 목적이고 돈도 쓰면서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숙소죠. 이 중 해남 프리미엄 코스트 리조트가 2024년 새로 지어졌으니 선택시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해남보다는 조금 저렴한 고가형 아모리타 리조트입니다. 알로나 비치에 접근해 있어 위치가 깡패인 곳이죠. 공항에서 약 3km 툭툭이로 10분 150에서 200페소면 도착합니다. 마치 밀림 속 리조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도 있고 조경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객실 내부도 상당히 넓어 지내기 편리했고 각종 서비스도 5성급 리조트답게 빠르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금액대가 약간 애매해요. 1박에 약 30만원대로 조금 더 투자해 해난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저가로 가느냐 저는 솔직히 애매하더라고요. 특별히 좋은 점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깨끗하고 넓은 객실 좋은 서비스는 알겠지만 포홀을 리조트 때문에 온 건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가족 또는 연인과 오면 해난, 친구 또는 혼자 여행 온다면 4박 조건으로 알로나 데트로피카나 3박, 팡라오시 1박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숙소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해난으로 4박을 하면 약 150만원, 아모리타 120만원, 팡라오시 45만원, 트로피카나는 20만원이니 본인 여행 취향에 맞게 숙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투어 예약.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보홀 현지 한국 여행사로 투어를 진행하면 아주 친절하고 아주 쾌적하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투어가 가능합니다. 고래상어, 발리카사 호핑, 데이 투어를 진행하면 1인 약 42만원이면 가능하죠. 돈값 제대로 투어를 즐길 수 있고 한국인 가이드가 있어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물론 단점은 금액이 비싸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지 필리핀 여행사인 발레로소를 이용하면 약 12만원이면 투어가 가능합니다. 차량 및 배로 여행지까지 안내하고 입장료 결제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행객이 알아서 즐기고 혼자 재미나게 놀아야 하죠. 발레로소 현지 필리핀 여행사는 알로나 비치 메인 거리에 있어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툭툭이 타고 발레로소 말하면 기사들도 전부 알고 잘 모르겠으면 구글 지도 앱을 켜고 직접 찾아갈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발레로소 가셔서 코리안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바로 한글로 안내된 책자를 보여주면서 투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투어를 선택하고 결제하시면 돼요. 보통 하루 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투어도 진행 가능하니 한국에서 예약하지 않고 보홀 도착해서 개인 스케줄에 맞게 발레로소를 방문해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영수증은 꼭 챙겨서 투어 날 가져오셔야 하니 잊지 마세요. 영어가 자신 없는데 어떻게 예약하냐?
문제 없습니다. 몸짓 발짓이면 다 알아듣고 요즘 워낙 파파고가 번역을 잘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능한 곳에 있으면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저렴하게 현지 여행사로 보호를 즐길 수 있죠. 5번째, 먹거리 및 교통.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이동과 맛집을 찾아다닐 때 툭툭이라는 트라이시클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식 가격은 처음 1km 20페소, 그 다음 1km마다 5페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툭툭이 기사들이 보통 2배는 넘게 부르더라고요. 가까우면 1에서 3분 거리는 50페소, 5분 내외는 100페소, 10분 거리는 200페소, 15분에서 20분 거리는 300페소까지 부르더라고요. 타기 전에 목적지 말씀하시면서 금액 물어보시고 거리 대비 적정하게 협상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툭툭이는 짐이 없으면 3명까지는 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선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방법은 앞에 삐끼들이 엄청 택시 타라고 많이 하는데 전부 뿌리치고 공항 정문으로 걸어 나가면 툭툭이가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툭툭이는 짐 2개와 사람 2명이 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에 맞게 툭툭이 타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환전할 때 1달러 10장을 받고 가서 페소로 환전하기 전까지 툭툭이 비용을 달러로 결제했습니다. 50페소를 1달러 정도로 환산해서 결제를 했는데 기사님들도 흔쾌히 달러로 받으시더라고요. 교통편을 알아봤으니 맛집도 알아볼까요? 맛집은 몬스터크랩, 우베코, 원더랜드, 망고가게, 할로망고 아이스크림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몬스터크랩은 한국 사장님으로 픽드랍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공항 픽업을 요청하고 드랍을 숙소로 하면 왕복 툭툭이 값은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카톡으로 몬스터크랩을 검색하고 친구 추천하신 다음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 할인권도 있으니 함께 이용하시면 크랩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할인된 금액으로 무료로 픽드랍도 가능하니 맛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우베코. 우선 내부도 너무 깨끗하고 맛도 완전 고급집니다. 특히 코코망고 커리가 부드럽고 담백하니 정말 맛있었고 코코넛 시림프도 바삭하고 촉촉한 새우의 맛이 일품이었죠. 맥주 한 잔 곁들이면서 먹으면 2명이 우리나라 돈으로 31,000원이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3번째, 원더랜드. 아누아비치 삼거리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죠.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태국 요리 끝판왕으로 뭘 주문해도 기대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4번째, 망고와 망고스틴. 필리핀 왔는데 망고는 꼭 먹어야겠죠? 여기저기 망고 파는 곳이 많이 있지만 시푸드 타운 앞에 있는 과일 가게가 좋아 보여서 달리던 툭툭이에서 내려 기사님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망고와 망고스틴을 샀는데 와 정말 맛있습니다. 망고는 1kg에 130페소, 망고스틴은 1kg에 200페소에 구입했거든요. 2명이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맛집 5번째, 할로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처음 알게 해준 맛집입니다. 필리핀 전역에 체인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죠. 저는 망고올릭 라지 사이즈를 250페소에 먹었는데 생망고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스크림도 부드러워 1일 1망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여행 준비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햇빛이 강한 필리핀에서 물놀이 하기 위해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필수죠. 그리고 저는 긴팔 긴바지 래시가드도 하나 챙겨갔습니다. 슬리퍼와 아쿠아 슈즈, 특히 아쿠아 슈즈는 꼭 하나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스노클링 마스크, 호핑, 고래사고 투어 가면 렌탈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입에 들어가는 거니 하나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환전. 필리핀 페소는 한국에서 환전이 어렵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 필리핀 현지에서 달러를 페소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환전소가 100달러 기준 다른 곳 대비 환전율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환전은 100달러가 환전율이 좋으니 100달러 위주로 환전하고 저는 숙소 청소나 공항 도착해 툭툭이 달러 결제를 위해 1달러 10장을 따로 환전해 갔습니다. 은행 어플로 환전 신청하고 공항 해당 은행에서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공항에서 달러로 받을 때 꼭 확인하세요. 동남아는 조금이라도 훼손된 돈은 받지 않으려고 하니 공항에서 달러 환전 받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찢어져 있거나 구멍이 있으면 새 돈으로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 도시락. 네이버에 와이파이 도시락을 검색하고 와이파이 기기 하나를 렌탈해서 가져가시면 필리핀에서도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명에서 5명까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죠. 이트래블. 필리핀 관광부는 이트래블을 통해 입국 신고서와 건강상태 확인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도록 이트래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기준 72시간 이내에 네이버에 이트래블을 검색하고 해당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네이버에 이트래블 작성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공항세입니다. 필리핀은 공항세를 공항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1인 560페소를 준비하셔야 해요. 마지막 날 페소 남는다고 막 쓰지 마시고 보홀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세 560페소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대에서 70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보홀 자유여행 방법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자유여행으로 1일 얼마가 들어가느냐? 7월 중성수기 4박 5일 자유여행 2인 기준 제주항공 63만원, 알로하 대 트로피카나 4박 20만원, 투어 25만원, 식비 및 교통비 40만원으로 총 금액은 158만원이 들었습니다. 1인 79만원인 셈이죠.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고 차례대로 예약하면 필리핀 보홀을 자유여행으로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저렴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환상의 섬 보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바의 누구나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보홀 자유여행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4시간 50분의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보홀 도착! 항상 동남아 도착하면 밤이었는데 낮에 도착하니까 기분도 새롭네요. 보홀 공항은 정말 작아서 입국 심사도 간단하고 짐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국장을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숙소로 찾아가는 방법이겠죠? 택시 삐끼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비행장 정문 쪽으로 걸어나가면 트라이시클 정류장이 있어요. 뭐 생각보다 덥진 않습니다. 뭐 여름 한낮 온도 정도? 나쁘지 않네요. 와, 뭐 자꾸 트라이시클이라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나? 어디야? 소리만 들려. 트라이시클? Yes. How much? 150. 150? Yes. No peso, 달러. Dollar? 예. Ayo coba. 정문 밖으로 나오면 바로 제 앞에 트라이시클, 일명 툭툭이가 있습니다. 탑승하실 때는 꼭 목적지와 비용을 물어보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장난을 꼭 치더라고요. 1.3km 앞에 있는 레스토랑 몬스터크랩까지 가는데 150페소, 한국 돈으로 3,500원을 달라고 합니다. 한국 중형 택시 1.6km 기본 요금도 4,800원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페소 없다, 그냥 1달러로 가자 라고 했더니 또 그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협상하고 타세요. 여행지 와서 싸우기 좀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공식 기본 가격 알려드릴게요. 툭툭이 타서 공식 가격을 봤더니 기본 1km 20페소 이후 1km마다 5페소가 추가됩니다. 즉 저는 1.3km를 가니까 25페소, 한국돈 600원이면 올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 공식 가격 기억하셨다가 툭툭이 타실 때 구글 지도로 거리 확인하고 요금 협상하신 다음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줘서 한국 사람들이 툭툭이 요금 망쳐놨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툭툭이 타고 도착한 몬스터크랩은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영업하는 식당입니다. 자, 메뉴판 한번 볼까요? 스팀새우 가리비도 맛있겠고, 감바스, 한류망고, 깡콩하고 김치도 있네. 갈릭 라이스, 프라이드 윙, 특선 메뉴? 6,500페소 더 해봐요. 소주도 있네. 크랩류가 유명하긴 한데 혼자 주문하기는 부담스러워 깡콩 200페소, 가리비 버터구이 300페소, 새우 감바스 300페소, 산미구의 필슨 100페소 2병을 주문하고 맛나게 먹었습니다. 깡콩은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메뉴여서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가리비 버터구이는 맛은 있는데 씨알이 작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씹는 맛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새우 감바스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맛이 아니어서 저는 별로였어요. 양도 적어서 뭐 그냥 그랬습니다. 가리비 맛있네요. 식당도 깨끗하고 한국 사장님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이파이도 되게
한국스러운 비닐봉지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음식 맛도 좋고, 아, 괜찮은데요? 첫날 점심을 잘 고른 것 같아요, 아주. 보홀 도착해서 첫 식사였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았고요. 시원하고 쾌적해서 맥주 한잔 즐기면서 식사하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 가족과 함께 오면 감바스는 빼고 스페셜 크랩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몬스터 크랩은 2명 이상이면 픽드랍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 보홀 몬스터 크랩을 친구 추가하고 픽드랍을 문의 주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홀에 도착해 공항에서 픽업받고 숙소까지 드랍도 받으면 툭툭이 가격도 아끼고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으니 보홀 첫 끼 식사로 추천드립니다. 숙소 드랍 요청하기 전에 걸어서 1에서 2분 거리, 그러니까 시푸드 타운 앞에 보홀 과일 가게가 하나 있어요. 망고는 1kg에 130페소, 망고스틴은 200페소인데 정말 맛있으니 보홀 여행 중에 만나게 드시면 됩니다. 제가 먹어보니 망고 1kg, 망고스틴 1kg이면 식사하지 않고 남자 1명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양이니 이 점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기 때문에 드랍 서비스는 못 받고 툭툭이 타고 보홀 첫 번째 숙소인 아모리타 리조트로 갔습니다. 처음 숙소를 선정할 때 너무 다들 해난으로 가니까 알로나 비치에 있으면서 해난급으로 좋은 다른 숙소를 찾다 보니 아모리타 리조트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해난 프리미엄 코스트 바로 옆에 있네요. 가격은 1박에 약 30만원 내외로 해난과 가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정문에서 안내를 받아 체크인하는 리셉션으로 이동했어요. 좋네. 네, 메인 풀이구나. So welcome drinks, calamansi and lemon. 깔라만시? Calamansi and lemongrass. 아, There you go. 땡큐. 어우, 맛있네. 간단한 설명을 듣고 룸으로 이동하는데 전체적인 풍경이 뭔가 보홀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되어 있어서 벌레가 좀 있으니 쾌적하고 깨끗한 컨디션을 원한다면 해난 계열을 추천드려요. 직원분과 룸까지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용시설 및 운영시간 등을 듣는데 아침 식사 말고는 이용한 적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보홀은 놀거리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숙소에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예약한 주니어 스위트 422호입니다. 와우, 우선 방은 되게 넓어요. 아주 넓어. 오, 자, 우선 화장실, 샤워실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아, 여기 또 여긴 있네. 이거 갈아 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약간 좀 더러워 보이네. 이런 건 단점인 것 같고, 바닥은 깨끗해요. 바닥은 깨끗하고 좋고, 그 다음에 어메니티가 있습니다. 베스트 샴푸라고 써있네요.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얘는 자변기. 냄새 안 나고 깨끗하네요. 좋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옷을 걸어두는 곳이고, 그 다음에 수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도 있고요. 이 바구니까지, 오호, 좋네요. 바구니까지도 있고. 이거 여름에 어디 해변 갈 때 갖고 가라고 있는 건가? 자, 여기 바닥에 보면 슬리퍼도 있고, 그 다음에 금고도 있고요. 세면대도 엄청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어메니티가 있는데 치약, 칫솔, 바느질 세트가 있네. 이 바느질 세트가 있어요. 특이하게 치약, 칫솔하고 비누 있고, 그 다음에 로션, 여기가 휴지고요. 자, 또 룸으로 들어서면 와우, 난 혼자인데 침대가 2개예요. 야, TV가 나오고 TV 아래에는 그게 있어요. 짠! 자, 이건 풀입니다. 음료수인데, 아이고,
맥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맥주는 아니고 이런 건 뭐 쓸 일 있나 모르겠지만 있고, 위에 물하고 커피도 프리. 앉는 테이블 좋아 보입니다. 편해 보여요. 그리고 와우, 여기서 설명 잘 되겠는데? 저는 뭐 뷰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하지만 폴인데 바다뷰가 아니라는 것도 아모리타 리조트의 단점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분들이 이것저것 체험하며 리조트 내에서 소소한 즐길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면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숙소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하지만 아이들 동반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숙소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리조트 내에 있는 아모리타 리조트가 좋죠. 자, 리조트에 짐을 풀었으니 이제 환전과 투어 예약을 해볼까요? 아모리타 리조트 정문을 지나 큰 길까지 약 5분 정도 걸어 나오면 이 길이 알로나 비치 메인 도로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벨레로서 현지 투어 여행사가 있고 더 쭉 걸어가면 맥도날드,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정식 명칭인 M 루엘리의 환전소가 보이죠.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그려진 모습이 있어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 환전소라고 더 많이 불립니다. 제가 갔을 때는 다이아몬드 환전소가 1달러당 58.04페소였고 다른 환전소는 56.5페소 정도였으니까 100달러 기준 약 154페소 더 환전 가능하니 다이아몬드가 확실히 좋긴 하네요. 환전도 했으니 투어를 예약하러 가볼까요? 현지 보홀 여행사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날 날짜와 컨디션 보고 다음날 예약을 지나가면 되니까 서두를 필요 없이 여유롭게 예약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현지 여행사가 있지만 아까 오다가 발견한 발레로소를 추천드려요.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한 보홀 현지 여행사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친절도 하시고 시간 약속도 칼같이 지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여행사입니다. 보홀에는 다양한 투어가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조인 투어로 섬 호핑 투어와 초콜릿 힐스 투어, 고래상어 투어를 총 3,800페소를 주고 예약했어요. 초콜릿 힐스 투어 빼고는 전부 입장료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한국 돈으로 9만원에 예약했으니 완전 착한 비용이죠. 투어 설명서라고 해야 하나? 전부 한글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소통도 힘들지 않고 말이 안 통하면 뭐 팝하고 돌려가면서 설명하면 되니 부담 갖지 말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어는 우리 가족 또는 친구들끼리만 할 수 있는 프라이빗 투어도 있으니 한글로 설명된 투어 가이드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 샤워 필터를 교체하고 첫날이니 좀 편하게 아모리타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우 밖에가 더워요. 여기가 실내는 없고 실외만 있어서 아우 포기. 그래서 룸서비스를 시켜 먹었는데 와 뭐야 너무 맛있어. 나시고랭 760페소, 슈림프 케밥 430페소, 맥주는 200페소, 총 119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37,000원으로 비싸지만 두 명이 먹어도 충분한 양으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케밥부터 먹을까? 케밥이 원래 이런 거였어? 케밥이 원래 이런 건가? 아 맛있네. 나시고랭 다 아는 밥이에요. 밥 보이죠? 밥 계란도 있고 양이 이거 상당히 많은데? 참. 저 진짜 시킬 때까지만 해도 호텔 음식이라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와, 웬만한 맛집보다 맛있네. 그럼 내일 발리카삭과 버진 아일랜드 호핑을 위해 일찍 잡을까요? 아침 6시까지 발레로소로 가야 하거든요. 짠. 비 오네. 나가린데. 전날 1200페소에 예약한 호핑을 즐기기 위해 아침 6시까지 발레로소로 가야 하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호핑이 가능한가? 우선 약속 장소인 발레로소에 도착해 다시 차량을 타고 10분쯤 달려 웬 바닷가 앞에 내려주는데 비가 그칠 줄 모릅니다. 해안가에는 벌써 수십 대의 방카들이 손님을 태우고 호핑을 떠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이 필리핀 가이드분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아니 비 오면 호핑하기도 좋지 않아? 라고 호탕하게 말하고 금방 그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쉽게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필리핀 전통배 방카에 탑승하면 되는데 저는 쪼리를 싣고 왔더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모래가 진흙 같냐? 푹 빠지네.
아, 이거 아쿠아 슈즈가 좋겠어요, 여기. 참고로 아쿠아 슈즈 신고 오시면 더 좋아요. 한 배에 8명 정도 탑승하고 선장님과 조타수의 능숙한 솜씨로 출발을 하는데, 우와, 엔진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을만 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기마개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배들이 중간에 다 멈춰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와, 돌고래가 무리지어 수영을 하는데 그거 보느라 전부 모여 있던 거였어요. 숨쉬러 돌고래가 나오면 전부 돌고래 따라가면서 구경시켜주고, 다시 돌고래가 잠수하면 어디로 나올지 찾다가 돌고래가 보이면 모든 배들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들은 우리 배 있는 쪽으로 와서 놀다가 가는데, 필리핀 돌고래들은 가까이 가면 전부 도망가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가까이서 볼 수 없어서 살짝은 아쉽긴 했습니다. 그렇게 4~5번 정도 돌고래를 보여주고 오늘의 목적지인 발리카삭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호핑을 시작하려고 하니 어느새 비가 그쳤네요. 필리핀 보홀이 11월부터 5월까지가 건기, 6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로, 건기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지만 우기라고 우리나라처럼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스콜송으로 막 쏟아붓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날씨라 여행지에서 비 때문에 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7월 우기에 방문했는데 재밌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태풍이 올 때는 피하는 게 좋겠죠? 자, 드디어 발리카삭 섬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동네 경공님들이 전부 나와 반겨줍니다. 옐로우스타 식당에 짐을 맡기고 배고프신 분들은 간단하게 식사도 하면서 약 2에서 30분 정도 이곳에서 대기를 해요. 라면도 있고 맥주, 음료, 물도 있으니 출출하신 분들은 대기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호텔에 따라 아침 조식을 안 먹는 대신 도시락을 싸주는 곳도 있으니 호텔에 문의하시고 호핑 나오실 때 싸가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투숙한 아모리타 리조트는 도시락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아쿠아 슈즈도 대여가 가능했는데 가격은 150페소, 약 3,500원 정도. 쿠팡에서 6,000원이면 새 거 살 수 있는데 이건 좀 아깝네요. 하지만 불편해서 하나 빌렸습니다. 옐로우스타 식당에서 10분 정도 걸어 스노클링 포인트로 이동하는데 개, 오리, 닭, 돼지 등과 함께 생활하는 필리핀 모습이 이색적이네요. 스노클링 포인트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으면 발리카삭 주민과 관광객 2~3명을 한 조로 팀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발리카삭 주민의 배를 타고 호핑을 즐기면 돼요. 여기서 막간 꿀팁, 발리카삭 주민 배를 타고 호핑을 하는데 물론 알아서 잘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50에서 100페소 정도 팁을 드리면 물고기 밥을 살짝 주면서 물고기도 모아주고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수중으로 내려가 사진도 찍어주고 하니 요거는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살짝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라 스노클링 포인트까지만 데려다주고 멀리 가지 말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진짜 수중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거북이는 물론 물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프리다이빙을 배웠거든요. 헌데 오리발을 안 가져와서 더 재미있게 더 멋진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는데 아쉽더라고요. 발리카삭에서 30에서 40분 정도 스노클링을 즐기고 다시 저희 방카 가이드를 따라 옐로우스타 식당에서 잠시 쉬다가 버진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포카리 스웨트 이온 음료 광고 촬영한 곳으로 썰물 때 육지가 드러나고 밀물 때는 사라지는 마법의 장소죠. 저희는 밀물 때 그리고 비가 온 후라 물색도 맑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스노클링도 한 번 더 즐기면서 재미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날씨 좋은 날 가족이랑 프라이빗 투어로 왔으면 더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만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프라이빗 투어를 해보고 싶어요. 2명에서 5명까지는 인당 3,200페소로 정심까지 제공해주는 투어라 조금 더 여유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아침 6시 출발에 11시쯤 돌아오는데 스노클링은 총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동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가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핑이 끝나면 아루나비치 끝쪽에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와야 합니다. 저는 숙소가 아모리타 리조트이기 때문에 걸어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룸 청소를 부탁해 왔더니만 또 깨끗하게 치워놨네요. 완전 난장판이었는데. 와우, 이런 거 마음에 들어요. 우선 씻고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리조트를 살짝 돌아보는데 식당도 있고 수영장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즐길 거리가 많아서 아이를 동반한 가족분들이 오시면 만족스러운 리조트인 것 같습니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부 돌아보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정문에서 툭툭이를 타고 오늘의 점심 식사 장소 아베코로 향했습니다. 아베코 건물은 엄청 깨끗하네요. 어떤 맛일지 궁금? 우선 내부가 너무 깨끗하고 맛도 완전 고급집니다. 특히 코코망고 커리가 부드럽고 담백하니 정말 맛있었고 코코넛 시림프도 바삭하고 촉촉한 새우의 맛이 일품이죠. 맥주 한 잔 곁들이면서 먹으면 2명이 우리나라 돈으로 31,000원이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해서 여기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베코에서 맛있게 먹고 돌조비치를 방문해 봤습니다. 쇼핑몰도 함께 있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비치였어요. 여기는 뭐 해변은 좋은데 그냥 사람이 별로 없네요. 한적하니.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음식점 말고는 뭔가 없어요. 하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보을섬의 숨은 보석 같은 곳이죠. 딱히 볼거리는 많지 않지만 그늘에 앉아 바다만 바라봐도 너무 좋았던 곳입니다. 야, 돌조비치. 좋네. 이야. 여기가 물놀이하기 좋은 거 아닌가? 와, 사람이 진짜 없고 조용해요. 다시 아모리타 리조트로 돌아와 조금 쉬다가 알루나비치 밤을 즐기기 위해 다시 나왔습니다. 메인 수영장을 지나면 알루나비치를 통하는 길이 있으니 정문으로 돌아가실 필요 없이 이쪽 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Good evening. Can I ask you room number? 422? 422. Yes. Thank you. 바로 옆에는 해날 리조트가 있는데 와, 북적북적하네요. 역시 연인분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해난이 맞는 것 같아요. 해난이 뭔가 축제 분위기네요. 좋네요. 알루나비치는 식당과 마사지샵 등이 다양하게 있어 천천히 걸으면서 보홀의 밤을 느끼기 좋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식사도 하고 맥주 한잔도 하면서 제대로 된 보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제가 저녁에 나온 이유는 무료로 진행되는 불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비치 쪽으로 계속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큰 길이 하나 있는데 이곳으로 나가면 맥도날드 쪽이죠. 길 중간 표지판에 게리스 그릴 방향이 있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게리스 그릴이 있는데 저녁 시간이어서인지 웨이팅 시간이 있네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공연장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7시 30분부터 불쇼를 볼 수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볼 수도 있고 저처럼 바에 앉아 망고 쉐이크 하나 시켜놓고 볼 수도 있으니 흥겨운 음악에 맞춰 진행되는 불쇼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게리스 그릴도 좋고 라모이도 좋은데 웨이팅이 있어 둘 다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토토 에페피노라는 피자집이 있어 맥주와 피자 하나 먹고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랜드 투어가 8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으니 오늘은 늦게까지 맥주 한잔 마시며 현지 분위기를 느껴볼까요? 어제는 호핑 가느라 먹지 못한 아모리타 리조트 조식을 드디어 먹게 됐습니다. 자리를 안내받고 커피를 주문한 다음 음식을 담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규모는 작지만 퀄리티는 좋아 보였어요. 다양한 먹거리가 눈길을 끌고 종류별로 먹어보고 싶었지만 아침이라 그런지 엄청 땡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먹는 장소가 실외라 덥기도 하고 날파리도 날아다녀서 개인적으로 선호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조식을 즐기고 숙소로 돌아와 씻는데 이에 사용한 필터가 이 정도로 오염되어 있네요.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필터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첫날 다이아몬드 환전소에서 $100의 작은 구멍이 있다고 안 바꿔줘서 발라로스 갈 때 다른 환전소에 들려 환전했어요. 여기는 별다른 말 안하고 $1당 56.5페소에 환전해주네요. 랜드 투어는 5시 30분에 발레로소 앞에서 출발해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투어가 진행됩니다. 밴에 기사분까지 9명이 탑승했는데 저는 혼자라 앞좌석에 앉아 다른 분들보다는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인 투어는 인당 600페소에 가능하지만 기사 포함 승용차 대여는 2,800페소, 최대 12명까지 탈 수 있는 밴은 3,500페소의 대여가 가능하니 가족여행은 승용차나 밴 대여를 추천드려요. 제가 랜드 투어를 예약한 이유는 깨끗한 바다와 저렴한 물가는 보홀이 아니더라도 동남아 대부분에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보홀에서만 볼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명 관광명소를 빼고 보홀을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초콜릿 힐만 보기에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랜드 투어라는 명칭으로 초콜릿 힐스, 안경원숭이, 로봇강 투어, 나비농장, 바클레온 성당, 혈맹 기념비 등을 돌아볼 수 있는 투어가 있어 신청하고 다녀왔습니다. 물론 짚라인과 ATV 등도 있는데 이건 투어 탑승객이 모두 원하지 않으면 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보홀 랜드 투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발레로소 랜드 투어 조인 가격은 인당 600페소라고 해서 우와 완전 저렴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량으로 이동해주고 입장료 결제에 도움을 주는 가이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지 입장료는 따로 계산해야 해요. 왜 랜드 투어 가격에 다 넣어서 운영하지 따로 받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 투어가 아닌 조인 투어이기 때문에 코스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 가기 싫은 여행지가 있을 수 있어 차량 이동 비용만 받고 여행지에 따라 입장료는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8시 30분 발레로소 사무실에서 출발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여행지는 보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 기이하고 신기한 언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초콜릿 티스입니다. 마치 키세스 초콜릿과 닮았다 하여 초콜릿 티스로 불리는 이곳은 1200개 이상의 원추형 언덕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약 40m에서 150m까지의 높이를 자랑하죠. 도착하면 기사분은 초콜릿 티스 주차장에 저희를 내려주고 바로 언덕 아래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미리 만날 시간을 정하고 기사분은 바로 내려갑니다. 차량과 사람들이 많아 나중에 다시 탑승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차량을 못 찾아서 보홀에서 미아되는 거 아닌지 깜짝 놀랐거든요. 입장료는 200페소를 별도로 결제하고 초콜릿 티스 전망대로 올라가는데 높은 곳은 아닌데 계단과 계단 사이가 낮고 좁아 꽤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기란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 아니면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와 어우 저질 체력.
정상에 올라서서 초콜릿 힐스를 보면 생각보다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색적인 모습이 아주 멋졌습니다. 올라오느라 힘들어서 전망대에서 시원한 콜라도 사 먹었는데 100페소? One Coke. Can. 100. 음료나 물은 미리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싸요. 이쪽에 차가 막히니까 다시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30분의 시간이 줬는데 지금 없네요. 30분 딱 됐는데. 이제 우리 팀들 내려오니까 이제 오겠다. 저기는 무슨 줄을 저렇게 길게 서 있지 하고 봤는데 포토스팟입니다. 하지만 조인 투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아유, 아쉽네요. 사진도 찍고 화장실도 들렸다가 약속한 30분 후 차량이 도착해 다음 여행지로 출발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원숭이 타르시아 원숭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죠. 가이드는 여기서도 입구 앞까지만 안내해주고 개인별로 입장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안경원숭이 입장료는 170페소. 안경원숭이가 야행성이라 낮에는 거의 자고 있는데 운 좋으면 눈 번쩍 뜨고 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들어가서 보면 도대체 어디에 안경원숭이가 있는 거야? 한참 찾아야 합니다. 원래 안경원숭이가 야행성이라 낮에는 거의 다 자고 있다고 하니까 조용하네요. 조용. 그리고 후라시 절대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세요. 지켜만. 근데 몇 마리나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 참. 보통은 나무 그늘 아래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찾고 보게 되면 그 귀여움이 폭발하죠. 한 마리 봤어요. 한 마리. 진짜 조그마해. 그래도 중간중간 안내해 주신 분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타르시아 원숭이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겨우 10cm 정도로 전 세계에서 오직 보홀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보홀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죠. 몸집은 작지만 두 눈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커서 일명 안경원숭이로 불립니다. 탐방로 가까이 있는 잘 없고 멀리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데 곳곳에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관광객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줍니다. 사진 찍어주면 팁으로 50페소씩 건네더라고요. 50페소? 귀엽네. 마지막 출구 앞에 기프트숍도 있는데 아이들 여기 들어가면 사달라고 난리 납니다. 조심하세요. 정문 앞에 커피와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음 여행지는 약 5분 거리에 있는 맨메이드 포레스트입니다. 필리핀 정글의 절정인 맨메이드 포레스트를 볼 수 있는 곳이죠. 마호가니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아스팔트 길은 이색적이면서 독특한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적한 길 옆쪽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사진을 찍게 하는데 조금은 위험해 보였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는 로봇강 투어입니다. 로봇강 투어는 인당 1000페소 점심 식사를 포함한 가격으로 꽤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랜드 투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로벅 리버 크루즈를 타고 보홀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투어하는 코스로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뭔가 되게 신나는데? You'll be sitting together with 예.
인원수에 따라 자리를 배정해주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독특한 자연경관을 탐험하는 투어인데 뷔페식으로 식사와 각종 공연까지 볼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음식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해산물과 과일, 다채로운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 맥주는 별도로 100페소에 판매하고 있으니 직원분께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가져다 줍니다. 점심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필리핀 공연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보여주는 공연은 필리핀 전통춤인 트리클링 춤으로 대나무와 느티나무 소리로 함께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배에서 공연장으로 내려와 이들과 함께 춤도 출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사진도 찍고 공연도 참가해보세요. 맛있고 신나게 로봇강 투어를 마치고 다음 여행지는 나비농장입니다. 나비농장은 정말 볼 게 없어요. 입장료 100페소인데 뱀하고 도마뱀, 나비 약간, 비둘기, 러브버드, 작은 동물농장 느낌인데 이색적인 건 20페소면 뱀하고 사진 찍는 정도? 솔직히 이곳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들린 곳은 바클레온 성당으로 1727년 산호를 이용해 지은 필리핀 보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1층은 별도 입장료는 없지만 2층은 150페소를 내고 입장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2층은 그다지 볼 게 없어요. 돈만 아깝습니다. 하지만 1층은 성당 곳곳에서 400년의 역사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정도로 웅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도 이국적으로 무척 이쁘게 나오는 곳이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랜드투어 마지막 여행지는 보홀 혈맹 기념비입니다. 입장료는 없지만 사실 볼 게 없는 곳이에요. 역사적 의미는 있겠지만 관광객 입장에선 지루한 곳이죠. 보홀 혈맹 기념비는 1565년 보홀섬에 상륙한 스페인의 총독인 레가스피와 당시 보홀섬의 추장이었던 시카투나가 맺은 백인과 아시아 사이에 최초의 우호 조약을 기리는 기념비로 서로의 손목을 칼로 그어 피를 와인에 담가 마시는 피해 조약을 다짐하는 기념비라고 하는데 딱 여기까지만 아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투어를 마치고 발레로소 여행사에 도착하면 약 5시 아주 알찬 하루 여행을 즐길 수 있죠. 저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녁을 먹기 위해 보홀 맛집 중 하나인 원더랜드에 왔습니다. 알로나 비치 삼거리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죠.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태국 요리 끝판왕으로 뭘 주문해도 기대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이지만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니고 한국에서도 먹어본 맛있는 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까지 만나게 먹고 아모리타 리조트로 돌아가 다시 툭툭이를 타고 저의 두 번째 숙소인 탕라오시 리조트로 이동했어요. 공항에서 7.5km, 툭툭이로 15분 정도 걸리는 보홀 북쪽에 위치해 있는 리조트로 1박 2인 조식을 포함해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면 숙박이 가능합니다. 체크인한테 디파짓으로 2,000페소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객실 오션뷰로 그리 크지 않은 리조트지만 객실도 깨끗하고 넓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특이하지만 냄새 안 나고 깨끗해서 만족스러웠어요. 화장실 단점은 제가 샤워피터를 가져갔는데 해바라기 타입이라 바꿀 수 없었고 수압이 약해 샤워하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객실은 넓은 대리석 바닥이 깨끗하고 시원해 보여 만족스러웠고 침대도 폭신하고 넓어서 지내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코니도 넓어서 물멍 때리며 석양을 바라보기도 참 좋았고요. 냉장고에 맥주와 음료가 있지만 전부 유료! 맥주가 100페소, 음료가 70페소 정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하나씩 잘 꺼내 먹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며 마무리해볼까요? 필리핀 보홀을 여행지로 정하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투어가 고래상어였습니다.
그래서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발레로소에서 2,000페소를 결제하고 가장 마지막 날 여행 일정을 잡고 다녀왔죠. 출발지는 팡라오시 리조트. 예약 시간은 아침 6시. 발레로소 현지 필리핀 여행사는 픽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팡라오시에서 발레로소까지 툭툭이를 타고 가야 합니다. 팡라오시에서 발레로소가 있는 알로나 비치 근처까지 약 20분이면 도착하니 넉넉하게 5시 20분 방에서 나와 팡라오시 가드분에게 툭툭이 콜을 부탁드렸어요. 6시까지 발레로소 가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고래사고 투어. 그리고 전날 팡라오시 리조트에 조식을 먹지 못하니 혹시 도시락을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물과 치킨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5성급 리조트에서도 받지 못한 이런 감사,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주 순조로웠어요. 5시 30분, 5시 35분, 5시 40분 툭툭이가 왜 안 오냐고 가드분에게 물었더니 근처에 툭툭이가 없대요. 그러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 다른 방법이라도 알려줘야지.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젠장이. 급한 마음에 리조트에서 뛰어나와 큰 길이 있는 나름 보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길까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약 10에서 15분을 걷고 뛰며 고속도로에 도착해 툭툭이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없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만난 툭툭이를 기쁜 마음에 발레로소를 외쳐보지만 지금 집에 가는 길이라 발레로소까지는 갈 수 없답니다. 이대로 예약을 놓쳐 기대하고 고대하던 고래상어 투어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 꼬셔서 발레로소까지 가느냐인데 급하게 튀어나온 한마디가 따블. 결국 발레로소까지 400페소 주기로 하고 달려갔지만 도착한 시간은 6시 14분. 젠장. 이미 차량은 출발했고 이대로 고래상어 투어는 못 가는 건가 포기하고 있는데 다른 차량을 섭외해 주겠다고 합니다. 오, 발레로소. 그렇게 15분 정도 기다려 6시 30분쯤 다른 여행사 고객과 조인으로 무사히 고래상어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차량을 타고 도착한 곳은 고래상어 투어 입구. 여기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기대하던 고래상어 투어를 할 수 있었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선크림 바르지 말 것. 두 번째, 고래상어 꼬리 근처에 가지 말 것. 중요한 건 요 정도고 라이프 자켓과 스노클링 마스크를 챙겨 작은 배를 타러 이동하면 됩니다. 라이프 자켓과 마스크는 무료 대여 가능하고 대여한 곳에서 짐도 맡아주기 때문에 수건과 음료수 하나 챙겨 오시면 투어 후 닦고 드실 수 있으니 준비해 오세요. 물론 판매도 하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숙소까지 금방 도착하니 굳이 샤워하고 물 사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방수팩에 짐을 챙겨오면 맡기지 않고 배까지 가져갈 수 있고 고프로도 챙겨오시면 수중에서 고래상어와 함께 가이드가 사진도 찍어주고 영상도 찍어주니 가능하시면 고프로도 챙겨오시면 좋아요. 하지만 고프로 있는 사람은 200페소 별도로 금액을 받으면서 이 띠를 보고 영상도 찍어주고 사진도 찍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과 함께 고래상어 보러 가는 작은 배를 타러 바닷가 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사진도 한 장 찍어주고 배만 타면 되는데 여기 내려갈 때 주의하세요. Number 5 what? 꼭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바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워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순간 주위에 있던 모든 필리핀 가이드분들이 다가오는데 아픈 것보다 아이씨 쪽팔려서. 아무튼 그렇게 배를 타고 10에서 15분 정도 지나니 바다 위 오두막 같은 곳 근처에 배를 세우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합니다. 열심히 헤엄쳐 오두막 근처에 가니 새우를 주면서 고래상어를 유인하고 근처에서 관광객이 관람하는 구조였어요. 처음 고래상어를 보니 와 무섭더라고요. 저 입에 빨려 들어가면 어쩌나, 또는 저 꼬리에 맞으면 기절하겠는데 등등등. 크기도 생각보다 크고 진짜 상어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약 10분 정도 지났나? 이곳은 난리가 납니다. 무서워하던 사람들도 전부 가까이에서 사진 찍으려고 고래상어 쪽으로 다가가고 가이드들도 어떻게든 이쁜 사진 찍어주려고 고래상어 근처에서 찍어주다 보니 정신없더라고요. 이곳에서 약 30분 정도 고래상어를 관찰할 수 있는데 파도가 있어 몸을 지탱하기 살짝 힘들 수 있으니 어린아이 또는 60대 이상인 분들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오두막이 있어 힘들면 물 위 오두막에서 쉬거나 고래상어에게 먹이도 줄 수 있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고래상어 투어 진짜 돈 안 아깝고 평생 기억에 남을 투어였습니다.
보홀 여행 시 무조건 추천드려요. 약 1시간 고래상어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미끄러진 곳을 막아놨네요. 나 이거 처음부터 막아놓지. 짧지만 인상 깊은 투어를 마치고 드랍은 맥도날드 앞에서 내려 필리핀에서 유명한 망고 아이스크림 전문점 할로망고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할로망고 아이스크림은 진짜 매일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망고 올리기 250페소인데 생망고도 많이 올라가져 있고 아이스크림도 부드러워 먹는 내내 행복감을 선사하죠. 만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다시 팡라오시 리조트로 돌아와 1층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했는데 팡라오시 레스토랑에서 주문해서 먹은 BBQ 립과 홈메이드 라자냐는 다시 찾아가 먹고 싶을 정도로 가격과 맛이 너무 만족스러운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맥주까지 한 잔 먹었더니 보홀 여행 와서 가장 여유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로 리조트에서 먹고 놀며 호캉스 컨셉을 잡고 리조트에서만 즐겼습니다. 팡라오시 리조트 장점 중 하나는 스노클링 포인트 나팔링이 바로 옆에 있는 리조트로 수중 환경이 정말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짜팔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알로나 비치까지 거리가 있다는 단점 말고는 모든 게 완벽한 리조트입니다. 저녁도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고 생망고도 배 터지게 먹으며 보홀에서의 마지막 날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죠. 다음날 아침 팡라오시 리조트는 조식이 뷔페 형식이 아니라 필리피노, 아메리칸, 컨티넨탈 중 선택해서 식사할 수 있어요. 저는 아메리칸으로 주문했는데 뭔가 약간은 부실해 보였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이제 짐을 챙겨 공항을 가야 하는데 보홀 공항이 작아 비행 2시간 전에 리조트에서 출발하셔도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저는 12시 10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오전 10시까지 편안하게 쉬다가 팡라오시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공항 드랍 서비스를 이용해 보홀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마지막 주의할 점, 보홀은 공항세를 현금으로 1인당 560페소를 받고 있으니 꼭 준비해 가세요. 카드 안 됩니다. 자, 필리핀 보홀! 작지만 강력한 투어로 완벽한 힐링을 느낄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 함께해도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여행지로 추천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